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서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21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제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되었었는데요. 참 아픈 역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그 당시에 어떠한 방식들로 일제가 우리를 수탈해갔고 또 포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역시 만만치 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좀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1910년대에 있었던 정치적인 그 침략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20년대에 있었던, 그 다음에 30년대 말에서 40년대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침략, 경제적인 침략, 요거 뭐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10년대 정치적인 침략하면 뭡니까? 무단 통치기겠죠. 무단 통치. 엄청나게 거칠었습니다. 다른 말로 헌병 경찰 통치기라고도 합니다. 헌병들이 직접 조선 태영령을 하기도 했었고요. 직결 처분권을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교사들은요, 수업에 들어갈 때 뭐 커터칼 이런 게 아니라 긴 장칼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었던, 정말로 무시무시했었던 우리의 기본권이 한 조선민들의 기본권이 무참히 무시당했었던 그런 통치기, 무단 통치기 내지는 헌병 경찰 통치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10년대에서 20년대로 들어갈 때 3.1운동이라는 큰 사건이 하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제는요, 우리 이제는 너무 거칠게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무슨 통치를 가져가게 되냐면 문화 통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일명 보통 경찰제인데요. 사실은 문화 통치라는 말보다는 기만 통치라는 말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너네 기본권 너무 없어서 힘들었지? 기본권 줄게. 그리고 신문도 만들어. 언론 기본권 같은 거 있잖아. 그런데 삭제나 검열은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헌병 경찰에서 좀 힘들었지? 군인들이 다스리면 좀 그러잖아. 보통 경찰제로 갈게. 그런데 수와 인원은 3배야. 그 무기도 더 많아질 것이고. 뭐 맘대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뭐 너네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 뭐 나름의 자치기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렇지만 그 모든 인사는 다 내가 임명하는 거 알지? 뭐 이러한 형태. 그럼 문화 통치기. 자, 그러다가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정쟁을 겪게 되면서 일제는 우리의 이 조선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공출제라든가 그냥 아주 공적으로 이렇게 그냥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왜요? 이들이 전쟁터에 데리고 가려면 근데 조선 사람인데 일본 전쟁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한다라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이 불안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예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살았으면 유성환이 아니라 나카무라가 됐겠죠. 뭐 스즈키, 뭐 이치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다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랬었고요. 궁성 요배라든가 그 다음에 언제나 뭐 한국식민 서사 암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국민학교. 이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잠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전 되게 이상했어요. 국민학교 얼마나 좋아. 우리는 국민인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국민이 뭔지 아십니까? 황국신민의 줄인 그 국민입니다. 1941년부터 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기였었다라는 거. 자, 그러다 경제 쪽에 오면요. 10년대 오면 우리나라에 토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데요. 명목상으로는 니네 그 토지 조사 제도가 너무나 좀 별로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잘 한번 해줄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 개념을 한번 알려줄게 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목적은 조선 총독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이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오면서 일본에서는 쌀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으로는 산미, 생산되는 쌀의 양을 증식시켜. 그 다음에 증식되는 만큼만 우리 일본이 가져갈게 라고 했었는데요. 증식은 조금 됐지만 목표량만큼 증식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표량만큼 수탈은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산미 증식 계획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쌀이 더 부족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30, 40년대 오면서 이제 일제가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이용합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쳐나갔었던 게 요 시기였었다라는 거 문제 풀면서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쌤들 갖고 계신 교재 171페이지 제일 위에 문제죠. 24회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랍니다. 봤더니요. 한국인들의 거족적인 저항 운동에 당황한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무엇으로 바꿨답니까? 보통경찰제로 바꿨답니다.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문화통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조선 태형령이 제정되었었다. 조선 태형령이란 건 뭐냐면요.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을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무단통치 때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조선인만 맞는 겁니다. 조선인만.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1910년대에 있었던 조선 태형령이 되겠죠. 2번입니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등장했고요. 이 문화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법령이거든요. 기억해 두시고요. 3번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었다.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1924년, 20년째 또. 우리도 고등교육을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것을 이제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그 김을 빼게 하는 것이죠. 알았어, 너네 대학 만들어줄게. 근데 사실은 이 경성제국대학의 실질적인 목적이 뭐였었냐면요. 일본 내에 있는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나왔던 게 이 경성제국대학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4번입니다. 한국인의 신문 창간을 허용화했었다. 그래서 1920년대 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그런 신문들이 등장하게 되었었고요. 5번입니다. 교사의 제복 및 대검 착용이 폐지되었었다. 그렇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가나 법령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가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주의 소재, 지목, 자본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의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가는 뭐겠습니까? 토지조사 사업이겠죠. 나와봤더니요. 회사의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서 발표된 명령,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조선총독이 사업의 정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나는 뭐냐면요. 사령, 회사령이에요. 일제는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계 토지조사 사업과 플러스에서 하나 더 실시했던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회사령은요. 총독부에서 뭐 해주는 체제였을까요? 맞습니다. 허가제였어요. 딱 서류 내서요. 이거 뭐야 이거 별론데? 라고 해버리면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 이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도 못하게 하고요. 기존에 있던 회사도 폐지시켜 버렸던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회사령이면 허가제입니다. 조선총독부에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1920년대로 오면서 회사령이 폐지라는 표현도 쓰고요.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는 1910년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요. 소장농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조선시대 후기만 하더라도 그 땅의 소유권적 개념도 있지만 내가 그 땅에서 그 지주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은요. 1년, 2년처럼 지금의 임대차 법처럼 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영원이었었거든요. 그 경작권이 매매도 되고요. 자식들에게 그 물려줄 수도 있는 상속도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되면서 이 소장농의 경작권이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요건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요. 미신고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토지가 꽤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조선시대 후기 때만 해도요. 이 땅 문서가 없는 땅이 생각보다 많았었대요. 왜 어떻게 땅이 있는데 땅 문서가 없죠? 이런 거예요. 저 땅 누구 땅이요? 김씨 땅이지. 왜 김씨 땅이요? 김씨 아버지 땅이었었고 그 전에는 김씨 할아버지 땅이었어. 그냥 저 땅은 김씨 땅이요. 라고 해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서는 없지만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등본은 없지만 저 땅에 대해서 이 마을에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기 때문에 저게 김씨 땅인 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없이도 뭐 매매도 가능했고 했었던 것인데 그런 건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요, 이 항일 정신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땅이 있었대요. 저 땅이 내 땅이고 저 땅이 내 땅인 거 이 마을 사람들 다 아는데 저걸 어떻게 가져가겠어? 나쁜 일본 놈들, 나 이거 신고 안 하고 버릴 거요 라고 해버렸는데요. 뺏겼죠. 그러고 나서 그랬었던 게 있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회사령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추진하였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아니라 회사령은 조선 총독부가 추진했었던 내용입니다.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입니다.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이 나왔었던 거 맞고요. 가나는 1910년대에 실시된 경제수탈 정책입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죠. 13회 33번 문제인데요. 다음 기사의 인물이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이냐입니다. 봤더니 우리 자전거의 신 엄복동입니다. 엄복동 자전거 경기서 매번 일본 꺾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간쯤에 보니까요. 엄복동은 자전거 판매상으로 일을 하다가 1913년 전조선 자전차 경기 대회에서 처음 참가해 일본 선수들을 제끼고 우승하였었는데요. 1920년대 승승장구하며 떴다 보아라 안창남,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이란 노래가 가사에 등장하였었다고 하고요. 30년대 초에 은퇴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활동하던 시기 1910년대에서 주로 이 2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쌀과 보리에 대한 공출제도가 시행되었었다. 공출제도라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전부 다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당 사람이 뭐 배급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공출제도는 쌀, 보리뿐만 아니라 전쟁이 필요했었던 금속, 뭐 밭가락,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교회 종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던 게 이 공출제도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출제도는 30년대 후반 내지는 40년대 등장했었던 게 이 공출제도입니다. 옳지 않겠네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1920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20년대까지는 해당되는 거니까 맞을 것이고요. 3번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조선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었다. 당연하겠죠. 이거 20년대에서 30년대 초까지 나왔던 것이고요. 자, 4번입니다. 토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물산장려 운동은 1920년대 초거든요. 5번은요. 토지조사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본인 지주들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건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니까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옳지 않은 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랑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15회 36번입니다. 다음 모습이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보니까 강제 공출된 금속류 있고요. 강요된 신사참배 있습니다. 요거는 민족 말살 통치기 내지는 병참 기주화 정책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까지 있었던 그런 일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회사령을 제정하였었다. 이건 1910년대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였었다. 그렇죠. 이걸 창시개명이라고 합니다. 자, 디귿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하였다. 시작은 1920년이죠. 이것도 틀렸고요. 리을입니다. 병참 기자 정책이 실시되었었다. 맞는 내용이겠죠.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하면 정답 4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패턴의 문제인데요. 14회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경제공황으로 일본에서 군부 세력이 집권하고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주 중국 본토, 태평양 전역으로 점차 전쟁이 확대되어 나갔고요. 우리 민족을 침략전쟁에 내몰았습니다. 강제 공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지난번 문제랑 같이 민족 말살 통치 내지는 병참 규자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문을 검열하는 통감부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 앞으로 문제 푸시다가요. 통감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통감부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1905년에서 1910년입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는 이 통감부가 뭘로 바뀌죠? 이 조선 총독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딱 통감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연도적 개념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잖아요. 이건 1905년에서 10년까지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겠네요. 정답 당연히 1번이고요. 2번입니다.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꾼 농민, 창씨개명이죠.
3번입니다. 강제징용으로 탄광에서 일하는 노동자.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고요. 4번입니다.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국민학교 학생. 맞고요. 5번입니다. 학도지원병으로 전쟁터에 동원되는 학생. 당연하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15회 33번 문제인데요. 다음 책이 국내에 소개되어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제강점기 말기의 의복 변화랍니다. 특히 의복명은요. 뭐래요? 몸빼. 요거 지금도 할머님들 저희 어머니도 요거 참 좋아하시는데요. 세상에 이거보다 편한 게 없대요. 통풍도 잘 되고 아무데나 그냥 앉아도 되고 또 그냥 때도 안 타서요. 툭툭 털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바로 이런 걸 몸빼라고 하죠. 몸빼 바지. 요즘에는 이제 젊은 층도 또 사실은 이제 뭐 길거리에서 몸빼를 입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몸빼가 나오게 됐던 이유는요. 요 시기입니다. 1930년대 후반에 40년대 가면서 나온 건데요. 이 이유는 뭘까요? 여성의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개량 한복의 등장과는 뭐 상관이 없고요. 2번입니다. 서양 복식의 유행. 이게 이제 서양 복식은 아니죠. 자, 3번입니다. 여성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기 편한 복장을 강요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4번입니다. 일본산 면제품의 판매 급증과는 관련 없고요. 5번입니다. 일본인에 대한 조선인에 대한 차별 확대랑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요 파트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잘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몇 개가 있냐면 첫 번째 1919년에 있었던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3.1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었었다라는 거. 여러 종교계가 힘을 합치고 학생들이 주도해서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었다라는 것. 특히 영향으로는 중국의 5.4 운동이라든가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 같은데 영향을 끼쳤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상해에 이제 수립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게 바로 이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3.1 운동의 배경으로는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주에서 18년도에 무호 독립선언도 했었고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19년 초에 2월에 누가 돌아가십니까? 고종께서 승하하시죠? 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다가 1926년 가면서 이제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도 승하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났었던 운동, 육심만세 운동입니다. 육심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대문 안에서 당시에 이제 천도계계랑 사회주의계가 연합해서 등장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929년 가면서 무슨 운동이 있냐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인 여학생이었었던 박기옥을요. 일본인 후쿠타라는 변태 학생이 추행을 하다 보니까 희롱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사촌 동생이었었던 박준채가 주먹을 날리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요. 그 원인을 제공했었던 일본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풀어줘 버리고 한국인에 대해서만 이제 탄압을 하자 학생들이 전국적인 동맹 휴교라든가 수업 거부 운동이라든가 이게 이제 확산되게 되었었고 특히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가 1927년 여기 사이에 있는 단체죠. 만들어졌었던 간의 신간회가 지원해 줬었다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19회 3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조선 민족은 독립을 위한 항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거 무슨 운동입니까? 3.1 운동이겠죠.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습니까? 주었었고요. 2번입니다. 해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었고요.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력이 확대되었었고요. 3번입니다. 순종의 장래일을 기회로 삼아 계획되었다는 이건 육심만세 운동입니다. 1926년에요. 1919년에 3.1 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5번입니다. 일제는요. 제압리 학살 등을 저지르며 가혹하게 탄압하였었다. 제압리 학살뿐만 아니라 유관순 그러한 여러 여성적인 운동 이런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가에 들어갈 내용이랍니다. 20회 38번 문제인데요. 자,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요. 사진으로 보는 거릇입니다. 자, 성진의 회원들 나와 있고요. 나주역 사건의 주인공 박기옥과 박준채 나와 있습니다. 시위 장면이 있었고요. 일본 경찰의 수색을 받고 있는 학생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이겠죠? 1번입니다. 신간의 지원을 받았던 거 맞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2번은요. 자,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다. 이거 60만세 운동이고요. 3번입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요거는 1919년에 3.1운동이고요. 4번입니다. 조선어 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었다. 조선어 학회랑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는 3.1운동과 관련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시면요. 23회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결성된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광수, 최린 등의 자치론을 주장하며 일제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비판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면서 민족운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하면서 등장했던 바로 그 운동 뭐겠습니까? 그 간의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연대해서 나왔었던 192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국내 결과물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몇 강 더 듣다 보면 이제 쌤들도 배우실 텐데요. 1924년도가 되면서 중국에서는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연대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본받은 거예요. 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저기 지금 우리에 대항할 일본이 있는데 우리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냐. 그래서 국외 그 만주 지역에서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이제 3부가 있는데 이거 하나로 합치자는 3부 통합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연대하자라는 움직임에서 등장했었던 신간회가 있었습니다. 신간회는 1927년에 등장해서 31년까지 갔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준 운동, 요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미국의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실시한 것이겠죠. 2번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것도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3번은요.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던 것도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4번입니다. 순종 인산일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했던 건 1926년도에 맞습니다. 60만세 운동이고요. 5번이 정답이겠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단체가 바로 이 간의 신간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한번 잘 풀어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하게나마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강에서도 내용 먼저 한번 풀어주시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